이번 영상에서는 좀 특별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제가 생애 첫 텃밭 가꾸기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텃밭 가꾸는 전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제게도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실현되었어요. 그동안 산책 코스로 다니던 길에 텃밭이 있는 것을 구경하면서 참 많이 부러웠고 저도 텃밭 가꾸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답니다. 2월에 텃밭 이용자 모집 안내문을 접하고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되었어요. 이것은 당첨 안내 문자입니다. 당첨되면 이용료를 입금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텃밭 번호는 무작위 뽑기 후 부여되며 텃밭 운영계약 서명은 필수로 해야 됩니다. 안내된 일자에 방문해서 서명하고 부여된 번호 받아서 경작하면 됩니다. 이용료는 45,000원인데 경제사정상 작년보다 1만원 인하된 금액이라고 구청 홈피에서 공지글을 본 것 같아요. 강남구는 15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역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수원은 진짜 저렴하다고 강사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친환경 퇴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개인은 최대 2포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신청과 현장 신청이 있는데 저는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좀 더 빨리 배부받을 수 있었어요. 텃밭이 초보라서 경험이 없으니 우수구민 선정교육 신청을 했습니다. 선착순이라 당첨되면 교육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당첨이 되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용요금 입금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당첨 안내 문자가 옵니다. 예약증 확인 문자와 안내 문자를 제시하고 교육장에 참석하면 됩니다. 텃밭 운영계약 서명하러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본 발급 일자는 텃밭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 가능하며 대리인 방문 시에는 안내받은 상세 문자 내용 참고하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사무실 방문해서 서명하고 번호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부여받은 텃밭 찾아왔습니다. 여러 구역에서 한참 찾아와 보니 약간 경사가 있는 위에 있는 구역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약 8개월간 친환경 먹거리 야채를 잘 재배해서 먹을 거 생각하니 벌써부터 많이 기대가 되네요. 텃밭 장갑을 구입했습니다. 현장에서 보니 실리콘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한 분들도 있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갈고리 있는 장갑이 유용할 것 같아 이 장갑을 구입했습니다. 장바구니 담아놓은 장갑이 품절되어 이것으로 구입을 했는데 저렴하게 2컬레를 구입하게 됐어요. 냄새가 좀 심한 것 같아 원산지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중국산이더라고요. 쿠팡이 직접 구입해서 판매한 제품이라 믿고 구입을 했더니 결국 중국산 제품이었어요. 안에 속장갑을 끼고 사용했습니다. 오늘은 텃밭 자갈도를 골라내러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산수유가 활짝 피어있는 것이 눈에 들어와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 모종은 텃밭 돌 골라내는 작업을 하러 갈 때 어떤 모종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화원에 들려 구경을 했습니다. 종류가 꽤 다양한 모종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심어야 할지 몰라서 어떤 종류가 나와 있는지 구경하고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개당 250원이라고 했어요. 상추 종류도 다양하고 부추, 케일, 쑥갓, 딸기, 치커리, 갓, 미나리, 열무 등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몰라서 다 열거할 수 없을 뿐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추 종류가 참 많았는데 무려 상추 종류는 50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추 종류가 저렇게 많은가 봐요. 적상추,
청상추, 꽃상추, 로메인 상추, 오크립 상추, 적생채 등등 이름을 다 알 수가 없으니 나중에 모종 살 때 물어보고 사려고 합니다. 텃밭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농기구는 공용으로 텃밭 주변에 비치되어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다행히 별도로 구입하지 않아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혼자서 사진을 찍고 일을 하기 불편할 것 같아 딸에게 얘기를 했더니 목에 걸고 찍는 1인칭 촬영 거치대를 소개해서 구입을 했는데 사진이 엉망으로 찍혔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작업한 곳이 찍히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진이 찍혀서 영상 편집용이 아니어서 과감히 다 잘라냈습니다. 그중 겨우 몇 컷만 편집을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갈돌이 너무 많아서 몇 시간을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 힘을 쓰고 왔더니 몸이 많이 고단하더라고요. 산책하신 분이 돌이 옛날에 비하면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너무 많다 했더니 지금은 양호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돌이 없어도 비 오면 흙이 흘러내리니 적당히 있는 것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도 제 얕은 생각에 식물이 뿌리를 내릴 때 자갈돌이 있으면 지장이 있지 않겠나 했더니 다른 분들도 다 알아서 생장한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호미는 안 보여서 괭이하고 쇠스랑을 들고 와서 처음에는 괭이로 파고 나중에는 쇠스랑으로 팠는데 자갈돌이 한없이 나와서 지치게 되더라고요. 괭이로 파놓은 흙을 쇠스랑으로 긁어서 평평하게 하면 흙은 밑으로 빠지고 자갈돌은 위로 올라와 주워내는 일을 하는데 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다 지쳐서 1차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남들이 고랑을 내놓고 가는 것을 보고 저도 고랑을 내놓고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잘 모르니까 남들 따라하는 것으로 해보려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것저것 궁금한 것은 다 묻고 배웠습니다. 몇 시간을 자갈돌을 골라내고 고랑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당장 모종을 심을 것이 아니니까 대충 남들 해놓은 거 보고 그대로 비슷하게 고랑을 내봤습니다. 뭔가 성취했다는 보람에 뿌듯하더라고요. 고생은 했지만 나중에 먹거리가 풍성하게 재배될 공간이라고 생각하니 부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친정엄마께 전화를 해서 작업 결과를 보고하고 도움받을 메시지를 요청했더니 힘든 일을 왜 시작했냐고 하셨어요. 그래도 요즘 야채값도 비싸고 친환경으로 직접 재배해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했더니 키우는 일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닐 텐데 그냥 사서 먹지 그러냐고 했지만 저는 제가 도전한 일에 후회는 없었어요. 올 봄에 처음 본 개나리꽃이어서 반가웠어요. 주변에 개나리가 활짝 피어있는 것을 보니 봄이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보게 되네요. 여름에는 담장넝쿨이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있는 곳인데 계절마다 서로 다른 그림으로 장식을 해준 것을 보니 자연이 주는 선물이 참 감사하기만 합니다. 이것은 교육장에서 받은 사은품입니다. 원형 코코피트를 적당한 그릇에 넣고 약 200ml 물을 부으면 서서히 부풀어 올라 화분 한 개를 가득 채우는 상토가 된다고 합니다.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베란다에서 키워보려고 합니다. 화분에 상토를 채우고 평평하게 고른 후 물을 스프레이로 뿌려주면 씨앗이 발아대며 빛이 있는 곳에서는 더 잘 자란다고 하네요. 여기는 친환경 텃밭 우수구민 선정교육장입니다. 도시농업 1타 강사 교육이 있어 참석을 했습니다. 선착순 50명에 당첨되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론보다 실전에 도움되는 많은 정보를 직접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메모하고 또 교육 자료를 메일로 신청하면 다 보내주신다고 해서 편하게 교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추 종류가 500종이 된다는 정보도 처음 들었습니다. 맛있는 상추도 추천을 해주어서 텃밭에서 재배해보려고 합니다. 생채를 강추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크립, 로메인 상추가 맛있다고 하더군요. 젊은이와 유럽인들이 즐겨 먹는 버터헤드도 소개해 주셨는데 모종이 있으면 함께 심어보려 합니다.
도시농업 1타 강사 교육이 끝나고 친환경 퇴비 배부일이 겹쳐서 오후에 받았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은 후 다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퇴비를 받으러 갔습니다. 신분증 제시하고 예약증 보여주고 두 포를 받았어요. 한 포에 9kg이 된다고 해서 무게 때문에 리어카로 운송하게 되었어요. 운송 장비 때문에 걱정했는데 다행히 현장에서 제공해 주어서 걱정 없이 텃밭까지 운송할 수 있었어요. 위치가 약간 경사진 곳에 있어서 힘들긴 했지만 있는 힘을 다해 밀어서 텃밭까지 운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리 챙긴다고 생각했는데 깜빡 잊고 가위를 가져오지 않아 도구가 없어서 퇴비 봉투 여는 것도 힘들었어요. 별거 아닌 것도 초보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어 힘들게 느껴진 일이었습니다. 마침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 퇴비 봉투를 삽으로 찍어서 열고 퇴비를 고랑 사이에 뿌렸습니다. 다행히 고랑을 파놓으니 따로 흙을 삽으로 파서 섞지 않아도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더 깊이 골고루 섞어주기 위해 괭이로 다시 한 번 더 깊이 흙을 파서 섞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자갈돌이 나와서 지난번보다 더 많은 돌을 골라내었습니다. 지난번 처음에는 지렁이도 3마리 정도 발견을 했는데 이번에는 고랑을 파서 지렁이가 도망을 갔는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퇴비가 친환경이니까 그냥 해도 된다고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친환경 퇴비라고 해도 발효되는 시간을 주면 식물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으니 넉넉하게 약 일주일 후에 모종이나 씨앗을 심으라고 하던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후자를 택하려고 결정했습니다. 날이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려 바람도 엄청 세게 불고 눈도 내리는 하필 아주 추운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2차 교육이 예정되어 있어서 참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초보라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일단 다 받아보려 합니다. 그냥 흙에 심어놓으면 저절로 자라지 않을까 했는데 텃밭 재배도 천차만별로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결과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왕 할 거면 잘 배워서 잘 키워볼 생각입니다. 아쉬웠던 점은 텃밭 현장에서 실전 교육을 해주신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한 분도 보이지 않아 현장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실전 교육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 리어카 회수하러 오신 분이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좋을지 모종을 심으면 좋을지 물어봤는데 이런저런 장단점을 일러주어서 참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초보라 일단 모종을 선택해보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이번 주말이나 교육 듣고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볼 계획입니다. 또 고랑을 파서 심어놓은 분도 있고 평평한 땅에 심어놓은 분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처음 작업한 날 유경험자께서 고랑을 파놓으면 장마철에 물이 쉽게 빠지는 길이 되니 방향도 일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절반 정도만 고랑을 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이번 주말에 하려고 합니다. 끝나고 물을 뿌려주었는데 잘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물을 뿌려주고 가길래 저도 그냥 따라했습니다. 퇴비를 주고 물을 뿌려준 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텃밭 고수인 분들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제 모종 심기 전까지 모든 작업을 해놓은 것 같은데 최종 모종 심기 전에 한 번 더 방문해서 다른 분들의 텃밭을 구경해보려고 합니다. 잘 모르니까 일단 남들 텃밭을 구경하면서 따라하는 것으로도 반은 성공하지 않을까요? 봄이 왔는데 매서운 꽃샘바람이 기승을 부리며 손도 시리게 하는 날씨였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사진작가가 전문 카메라를 들고 와서 목련을 찍는 모습을 보고 저도 길 가다 다시 돌아서서 목련화를 찍어봤습니다. 봄을 알리는 반가운 꽃입니다. 우리 아파트 뜰에도 자목련이 해마다 가장 먼저 봄 인사를 화려하게 해오는데 무슨 일인지 경비실에 물어보지를 않았지만 2년 전에 싹둑 잘라도 너무 심하게 잘랐다 싶었는데 아직까지 꽃봉우리 몇 개만 달려있네요. 집 앞의 자목련은 올해보다 내년을 기대해보려 합니다.